네, 안녕하세요. 저는 덕달버의 한승우, 네, 영찬. 김태환입니다. 네, 저희 지금 태환이 형이랑 함께 부동산 시행사 이야기 듣고 있는데, 태환이 형이 좀 젊은 사람들에게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해가지고. 저도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은 많고 거기서 이제 일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저도 이제 부동산이나 어쨌든 그 돈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를 20대 때부터 아니면 뭐 30대, 지금 저도 30대지만 지금이라도 공부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단순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주변만 보더라도 제 20대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나눠보면 사실 저금은 되게 잘하고 있는데 그 저금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사실 모르더라고요. 왜냐면 학교에서 따로 뭐 이거에 대해서 맞아. 교육을 해주거나 뭐 경제에 대해서 공부는 하는데 그건 진짜 완전히 그냥 공부잖아요. 공부. 학문을 위한 공부이기 때문에 뭔가 실제적으로 내가 돈을 목적을 가지고 그러면 좀 더 모이는 것도 잘 모일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부동산이란 건 제가 봤을 때 꼭 투자의 개념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실거주 하면서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는 무조건 한 번은 하기 때문에 공부를 해주시면 어차피 내가 신혼부부 돼가지고 아파트 사실 거면 조금 더 입지가 좋은, 조금 더 가치가 높은 걸 알고 사시면 그것도 돈 버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젊은 분들이 좀 더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도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도 관심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병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쪽은 돈을 열심히 모으고 한쪽은 이제 부동산 공부도 좋고 뭐 주식 공부도 좋고 돈 공부도 좋아요. 경제 공부. 그럼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면 부동산 공부하고 싶어. 예. 어디서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책을 많이 읽어요. 예를 들어서 딱 실행하실 수 있는 건 교보문고에 가세요. 아니면 도서관에 가세요. 그리고 재지 말고 한 10권만 딱 가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그냥 10권 읽으세요. 그럼 감이 옵니다. 10권 정도 돌리면 감이 와요. 감이 왔을 때 판별을 하셔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직장인 분이시라면 이제 부동산 강의 같은 거 많아요. 유료로 하는 거. 그런 것들 한번 들어보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20대 분들이 부동산 공부하라 이러면 네. 모두가 느끼는 그 현실의 장벽. 공부는 다 해놨는데 돈이 없어.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네. 안 그래도 어제 그러니까 다 코인하지.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있으시면은 어떤 오피스텔이나 빌라에 대해서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갭 투자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최대한 서울권 안쪽으로 하세요. 수요자들이 모일 수 있는 거. 꼭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불안하게 투자하시지는 마시고요. 전세가가 내려갈 수도 있는 거니까 시장 상황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한번 공부해보고 한번 소액 투자로 그렇게 들어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결국은 아무리 지식을 쌓아도 경험해야 되거든요. 거기서 오는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가지고 그런 것들 투자하셔도 나쁘지 않아요. 사실 투자는 거기서 많이 안 되고 1,000만 원은 돼요. 근데 1,000만 원이라고 딱 생각하시지 마시고 전세가 더 빠질 수도 있으니까 조금 여유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해보고, 그냥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물론 이제 큰 돈이시겠지만 투자를 하심에 있어서 조금 더 부동산을 길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5년, 10년 이상 내가 잊어버릴 수 있다, 내가 이 돈 없어도 살 수 있다라는 금액으로 묻어두시면 나중에 조금 더 자기 경험도 되고 큰 수익으로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 내가 느끼기는 스타일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에 재밌어하는 사람이랑 주식 투자 재밌어하는 사람이 약간 성향이 완전 다르죠. 성향이 다른 것 같고. 다 즉각 나오는 거랑 그게 달라. 부동산은 과정도 많거든요. 문서도 써야 되고. 근데 주식은 사실 넣다 뺐다 할 수 있잖아요. 수수료는 있지만 어쨌든 넣다 뺐다가 되게 빠른데, 이거는 한번 계약하면 전세 계약도 해야 되고 팔려면 이것도 사람도 구해야 되고 이러니까 텀이 길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맞는 사람들이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1,000만 원을 넣었잖아요. 근데 내가 1,000만 원을 넣었는데 그래도 내가 3,000만 원을 더 벌고 싶어하고 4,000, 그건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욕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넣었으면 1,000만 원 벌면 그게 수익이 사실 100%인 거예요. 그 100%라는 돈을 내가 1,000만 원 넣었으니까 그런 걸 보시고 너무 일확천금을 누리시려고 하시면 그만큼 더 리스키하니까 너무 좀 일확천금을 벌 용도로 부동산을 하시지 마시고 경험을 하시고 하신다는 느낌으로 그냥 묻어둔다. 그냥 내가 어디 이제 유럽 여행 한번 갔다 왔다 이런 느낌으로 한번 묻어두시면 나중에 나쁘지 않다. 갔다 오지도 않은 유럽 여행. 한번 내가 갔다 왔네 뭐 이러면서 어차피 여행 갔다 오면 500씩 깨지. 부동산 투자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실물 자산이죠. 돈이 모이는 곳은 제가 생각했을 때 사람 본능상 자기가 경험한 거, 눈에 보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 3년간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던 것도 기존에 있었던 그런 통화량이 이런 안전자산 쪽인 그 부동산에 많이 유입이 돼서 가격이 오른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안전성에 대해서 그런 게 조금 매력인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동산의 안정성이 되게 큰 투자 자산으로서 엄청난 특징인데 주식 같은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동산 투자를 하는 이유는 주식은 일확천금이 있지만 잃을 가능성도 많거든. 근데 부동산은 내가 보기엔 그냥 너무 좀 무리만 안 하면 이상한 거 안 사고 이러면 절대 잃지 않는 싸움이거든. 그러니까 잃지 않고 만약에 그 수익률이 단 뭐 5% 7%라도 이거를 내가 매년 잃지 않는 거기 때문에 쌓아 나가는 거랑 주식처럼 벌 때 벌고 잃을 때 좀 꼬랐다가 뭐 벌 때 벌고 이런 거랑 약간 자산 성격이 완전 달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 있어서 부자 되기 더 쉬운 거는 부동산이 일반인한테는 좀 맞을 수도 있어. 통신하면 된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거기에 좀 매력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희 뭐 부동산 투자나 이런 공부에 대한 중요성 강조해 주셨고요. 네, 저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